자, 이번에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얘기긴 한데 조금 다른 측면의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폭락했죠. 코로나19가 세계적인 대유행, 즉 팬데믹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관측이 유력해지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 경제는 이미 자영업자부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을 타개하자면서 아이디어 하나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1인당 100만 원씩을 긴급 지원하자. 이른바 재난 기본소득을 주자라는 제안입니다. 이 시작은요. 소카 타다의 이재용 대표인데요. 이재용 대표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다 어려운 국민에게 50만 원을 지급하자 이런 제안을 올렸고 황교안 대표도 지지를 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그 2배죠. 100만 원을 모든 국민에게 주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이재명 경기지사도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안을 놓고서 특이한 점은 여야로 갈리는 게 아니고요. 여당 안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야당 안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 들으시면서 여러분 생각도 좀 정리해 보시고 문자도 주시죠. 두 분 연결하겠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전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찬성이시죠? 기본소득의 찬성은 아니고요. 네. 긴급생활지원의 찬성입니다. 개념은 조금 말씀을 하다 보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재난에 국민들에게 긴급으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 찬성이다. 네, 긴급 현금 생활 지원을 예. 적절한 방식과 적절한 액수와 적절한 대상에게. 예. 지금 온 국민에게 주자라는 김경수 지사 안에도 대체적으로 동의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고요. 그 의견은 당내에서 이제 제기되고 있는 긴급 현금 지원을 하자는 여러 가지 주장 중에 하나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지사 의견도 있고 김경수 지사 의견도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저를 포함해서 현재까지 이제 공천이 확정된 공천자들 한 50명 이상이 현재까지 서명을 하고 찬성을 한 의견은 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재난 극복 소득 또는 재난 소득으로 하자라는 개념을 썼는데요. 네.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긴급 생활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 본질은 똑같고요. 제가 궁금한 건 온 국민이냐 아니면은 어떤 피해를 당한 사람 일부냐. 피해를 당한 사람을 일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예를 들어 우리가 생활보호 대상이라는 개념이 예. 아주 최하위층 또는 차상위층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거의 온 국민 또는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이게 생활에 대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현실적으로 그 대부분을 커버하나 안정적 고소득자나 안정적인 이 월급 수령자 또는 그중에서 좀 특별한 부분을 제외하고 한다면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제안한 바로는 한 6, 7분위 현재 국민건강보험 기준으로는 1분위부터 20분위가 되어 있는 것을 둘씩 합쳐서 6, 7분위가 되면 월 평균 한 월소득 350만 원 전후가 되는 근로자와 비근로자를 하면 근로자는 4분위, 비근로자는 한 6분위 정도가 될 거라고 보고 그렇게 해서 월 50만 원 정도의 그것도 이제 긴급하게 일단 50만 원 정도의 예. 지원을 하면 예. 실제 재원 소요는 약 12조에서 10조 정도면 될 알겠습니다. 거라고 보고요. 일단 좀 대략적인 것만 먼저 체크를 할게요. 네, 네. 그러니까 월 평균 한 350만 원 정도인 가정 이렇게 되겠군요. 그렇죠? 1인당이기 때문에 1인당입니까? 1인당 50만 원이면 예를 들어 차등을 할 때는 2인당 90, 뭐 3인이면 120 뭐 이렇게도 될 수가 있겠죠. 그건 약간의 뭐 유연성을 둘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큰 개념은 예. 현재까지의 기존 복지 대상이 아닌 사람이 너무나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 폭을 상당히 늘려야 되지만 아주 부유층이나 안정적 고소득자는 현실적으로 빼는 것이 맞겠죠. 그러면 전 국민의 한 70%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상하고 계시는 안이 생각하면 됩니까? 2,400만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기본소득 개념은 아시겠지만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과 근로 없이 그냥 다 주는 거기 때문에 네. 한편 뭐 논리할 가치는 있지만 현 시점에서 굳이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그것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 의견의 공통점은 긴급 생활 지원을 기존 복지층 외에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퐁당퐁당 들어야지 이해가 쉬워서 제가 발언 기회를 좀 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대충 해보면 국민의 절반 정도, 김경수 지사처럼 온 국민은 아니고 한 절반 정도 받는 선으로 일부, 극히 일부보다는 늘려야 한다라는 말씀, 그리고 금액도 한 50만 원 정도면 좋겠다라는 말씀. 자,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 기다리고 계시죠? 예, 예. 예, 이준석 최고위원은 온 국민이든 50%든 70%든 반대십니까? 예, 저는 뭐 사실 지금 시점에서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일부 지자체장들이 홍보하는 것은 그분들이 기본소득 제도에 대해서 찬성을 하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그걸 좀 섞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개인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에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보수가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제라고 함은 원래 각종 복지제도를 간소화해가지고 기본소득으로 단일화하자는 취지에서 원래 나온 것이거든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재난수당입니다. 지금 보통 청년수당, 청년이 힘드니까 청년수당을 하자, 재난 때문에 힘드니까 재난수당을 하자 이런 것인데, 앞에 기본소득이라는 이름 붙여가지고 아까 김민석 원장님도 우려하셨던 것처럼 개념이 여러 가지 섞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김경수 지사가 언급했던 일괄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자고 하는 것, 예를 들어 4인 가족이면 400만 원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도저히 재정적으로 부담이 불가능한 액수입니다. 어제 김경수 지사가 51조 원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냥 51조 원이면 된다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의 1년에 부가세로 거치는 세수가 70조 정도 되고요. 법인세로 거치는 게 70조 정도 됩니다. 예전에 그렇게 법인세 1, 2, 3조 감세하자고 했을 때 민주당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분들이 지금 와서 50조 가까운 재원을 이렇게 그냥 덜렁 그냥 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비현실적이라 봐야겠죠. 자, 그럼 100만 원씩 온 국민은 아니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민석 전 의원 말씀처럼 한 국민 절반 정도는 받게 하자.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절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봅니다. 예를 들어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 분위기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지만은, 저도 오늘 제가 새벽 3시부터 제가 동네를 돌면서 이제 많은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는데요. 예를 들어 가장 취약한 쪽이 지금 뭐 택시 같은 곳입니다. 택시 하시는 분들은 뭐 산학금도 일당 뭐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되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이번 달 들어서 평균 하루 수익금이 10만 원 미달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18만 원 정도가 지금 산학금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영향을 받는 직군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어떤 보조가 필요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근데 소득 금액으로 아까 나누게 되면요. 예를 들어 봉급 생활자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갑자기 연봉이 깎이거나 이런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월급쟁이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 금액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직군별로 필요한 부분에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가장 강하게 요구하던 것이 뭐냐면은, 당장 이번에 뭐 법인세도 있지만은 5월 달에 소득세 납부하는 기한도 있고, 부가세 신고 기한도 있고, 이런 납부 기한이나 아니면 납부액 자체를 연장시키거나 아니면은 감소시키는, 감세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 거지, 갑자기 온 국민에게 100만 원씩 준다? 아니, 제가 아까 솔직히 말했지만은 이런 특수한 상황 속에서 경기가 하강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공무원이라든지 뭐 소득의 감소가 일어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데서 일괄적으로 100만 원 지급하자는 거는 반대다. 포퓰리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김민석 전 의원님. 거기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러시죠. 김경수 지사를 포함한 여러분들의 의견은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의 차이가 있고 그 중에 하나죠. 근데 핵심은 긴급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금. 두 번째로는 개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긴급 지원이 필요하고 포괄적으로 필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기본소득 개념을 모두가 쓰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소득 취지의 다양한 개념이 나오고 있어서 현재로는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는 재난 극복 소득 또는 재난 소득을 이야기하고 있다. 저는 뭐 이름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두 분은 이름도 굉장히 민감해하시는데. 아니 그거 왜 그러냐면 기본소득론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개념적 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소득은 아시다시피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 준다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갖고 있는 이렇게 일부 보수층이나 또는 학자들의 논쟁이 있어서 그걸 피할 필요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우리 이준석 최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분야, 택시, 심지어 태권도장, 어린이집, 그다음에 문화센터 강사, 사실 어떤 식당에 확진이 되면 그 식당, 확진된 식당 주변의 식당들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예측이나 계량이 참 어렵기 때문에 기본소득제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일일이 복지 대상을 거르지 말고 일괄적으로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분위로 나눈다는 것은 제외 대상만 딱 나누면, 그러니까 가령 거기서 공무원이라든가 또는 뭐 교사라든가 이런 특정 아주 뭐 안정된 직군을 빼고 소득 분위로 나누면
지금 일일이 아마 직군별로 걸르다 다 끝날 겁니다. 어느 직군을 넣고 어떤 직군을 뺄 거냐 이것만 가지고도 경험을 해봤지만 행정 비용이 더 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략 그 직군에 있어서 제가 아까 근로자 4분이 비근로자 6분이라고 하면 대략 한 월 35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그거는 7분위까지 올릴 수 있느냐 아니냐는 국회의 논의 과정이라고 보고요. 대략 그런 틀에서 저희는 긴급하게 현재 대상을 적정하게 정해서 현금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얼마 들 거라고 보세요? 그 정도 지금 구상하시는. 저희가 계산해 본 바로는 10조에서 12조 정도면 됩니다. 10조에서 12조면은 네네 12조면 되기 때문에 되겠다, 급한 분들. 현재 추경을 이미 10조 정도로 설정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세입을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20, 30조를 나중에 더 걸었습니다. 네. 그리고 재정의 건전성이라는 것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고 오늘 보면 하버드의 케네스 로고프 교수도 지금은 공급 수요가 양쪽에서 다 충격이 와서 큰일 났다고 얘기해서 알겠습니다. 특별 대책을 써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봅니다. 자, 김민석 의원 주장 10조에서 12조면 된다. 한 2,500만 명, 2,400명, 500명 정도가 혜택 본다. 네. 현금으로 50만 원씩 주자. 자, 이준석 최고. 이거요. 그런데 MB가 해봤어요. 예. MB가 예전에 유가 폭등할 때 유가 환급금이라는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현금을 국민들한테 28만 원 정도씩 지급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민주당의 반대 논리를 제가 그대로 읊을 수 있지만은 사실 이 부분이 뭐가 문제되냐면 지금 기본소득을 당장 현금으로 지급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행정비용이 들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뭐 계좌 정보가 다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그렇죠. 어디로 어떻게 입금할 겁니까? 이런 식의 정책을 시행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즉시성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류 경제학에서 경기 하강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 감세 정책이겠죠. 예를 들어 부가세에 대해서 일시적 면제라든지 아까 말한 종합소득세의 감면이라든지 이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감세는 인프라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율만 조정해서 적용하면 되는 것이고 부가세의 일시적인 뭐 연세 아니면은 인하 같은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바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요. 모든 물건이 10% 싸진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소비 진작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 그러면은 아까 언급되었던 진짜 특수 직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기에 아주 민감한 영향을 받는 택시라든지 아니면 아까 뭐 김 원장님 언급하셨던 뭐 학원이라든지 이런 업종에 대해 가지고는 뭐 현금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나머지 경기 하강에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감세라든지도 다른 정책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한번 짚어보고 싶은 게요. 우리가 이제 흔히 소득주도 성장 논리 비슷하게 항상 이게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은 소비가 급격히 증가한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이걸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죠. 현금을 받으면 그것을 소비할 거고 그러면 경제가 좀 돌아가지 않겠는가라는 주장들을 하시거든요. 이거 찬성하시는 분들은? 박근혜 정부 때도 똑같은 논리로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어르신분들 20-30만 원씩 드리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거로 인해 가지고 가구당 지출이 얼마 증가했나 봤더니만은 207만 원에서 207만 9천 원 됐어요. 그러니까 20-30만 원을 드렸을 때 0.9% 정도의 그 돈이 소비로 다시 알겠습니다. 돌아간다. 별 효과 없을 거다. 소비치 오히려 수요를 움직이는 데는 가격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고 감세가 더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그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분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봐서 뭐 제가 정부에서 이런 노력을 하는 전반에 대해 가지고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했듯이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의 변화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 상황에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구매력을 증가시킨다는 이유로 100만 원씩, 4인 가족이면 400만 원을 이 시에 투하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아니면 진짜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주는 것이 옳냐? 이 문제인 겁니다. 예, 김민석 전 의원님, 행정비용이 뭐 많이 든다고 그러시네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했었는데 별 볼 일 없었다. 이런 것은 굳이 지금 말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주류 경제학에서는 뉴딜, 대공황이 있을 때 뉴딜, 그다음에 최근 금융위기 때 양적 완화, 심지어 헬리콥터 머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문제라고 보고요. 소비 진작이라는 측면은 사실은 저는 조금 한가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소비 진작은 2차 목표입니다. 1차 목표는 생활에 대한 직접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10만 원, 20만 원 버는데 어떻게 지금 버틸 수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비용의 문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도 있고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갖고도 노력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복지에 대한 수혜는 기초자치단체를 통해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럴 때 사회적 합의나 정치적 합의나 또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대연석회의 등등을 통한 우리나라 정도의 어떤 인프라를 통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기존의 복지 대상 이외의 분들, 코로나
19 이전에는 전혀 복지 혜택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대부분이 갑갑하게 됐기 때문에 최상층을 빼고 적어도 한 7, 800만 이상 되는 그 중산층, 중하위층을 막아줘야 된다. 그 방법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하고 저희는 기금이라는 방법도 제시하고 했기 때문에 문제는 취지를 동의하면서 방법을 찾는 것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불필요한 개념 논쟁을 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산층까지 커버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 안에는 소득 보전의 그 논리 그리고 경기 부양의 논리가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소득 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방금 전에 김민석 원장님 다시 정리해 주셨으면은 소득이 감소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도 소득 보전을 해야 됩니까 지금? 제가 그래서 아까 제외 대상을 말씀드렸잖아요. 전체가 아니고 근로자를 대략 4분위, 비근로자를 6분위로 보고 그다음에 제외 대상이 당연히 월급쟁이는 뺀다 아까 그러셨어요. 아니 월급쟁이 중에서도 이런 게 있죠. 중하위 정도의 월급쟁이 중에 애들을 당장 보육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은 지원해야죠. 그렇지만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분위를 결정하는 거죠. 그거 다 선별할 수 있을까요?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될 텐데 긴급치도. 소득 분위를 말씀했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아니죠. 공급이 변한 게 없는데. 자, 김민석 의원 답변 듣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소득 분위를 규정하면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으로 대략 월급이 예를 들어 한 어느 정도 이상 7, 800 넘어가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커버하자. 그리고 나머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대출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거죠. 당장 소득의 문제는 소득 분위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일괄적이고 신속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직군이 아닌 소득으로 하는 것이 맞다. 자, 이준석 저는 의원. 그런데 이 소득별 방식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정책을 하면서 2012년에 예를 들어 국가장학금 제도를 하면서 소득 분위별로 대학 등록금을 차등화하자라고 했을 때 민주당이 소득 분위를 산정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지 말자고 했었어요. 그거 외에도 우리 기억나지만은 왜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를 했습니까? 소득 분위 절반에게 무상급식을 할지 아니면 전체에게 무상급식을 할지 때문에 그걸 갖고 투표했던 거거든요. 그때 논리 중 하나가 행정비용은 둘째치고 굉장히 불합리한 자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 보면은 사실 5분위, 6분위 측정하지만은 어떤 분은 재산이 너무 잘 드러나가지고 재산이 많이 잡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재산이 드러나지 않은 형태로 있어가지고 그게 안 잡혀가지고 뭐 재산분이나 아니면 소득분이 낮은 경우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지금 이 재난에 대한 대응이라는 거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도 아니면 소득 보전을 위해서도 뭐 제가 봤을 때 늦어도 한두 달 내에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 행정력이 어디서 갑자기 생기냐는 겁니다. 그 직군별로 하자고 계속 그러시는데 직군별로 선별하는 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직군도 끼워달라, 우리 직군도 어렵다 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명시적으로 이건 소득이 감소한 직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과거에 택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 LPG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아니 뭐 택시는 알겠는데 택시 외에 다른 직군들이요. 그 직군들을 선별해 내야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안에서 아까 말했듯이 공무원이나 봉급생활자라든지 이런 자료 같은 경우에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정산을 하는 분들이 그 봉급생활자에 해당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선별해가지고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분들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다가오는 가장 큰 지출이 종합소득세 납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부터 유예해놓고 그다음에 선별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방식. 종합소득세 납부 유예를 하는 것만으로도 당장 몇백만 원 이상의 가용현금이 생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효과를 분석해가지고 좀 입체화된 작전을 짜야 되는 거지. 어제 김경수 지사처럼 51조 주면 됩니다. 이거 누가 모릅니까? 51조 있으면 절합 주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좀 듣고 제가 정리해 볼게요. 사실은 이 두 분의 의견이 각각의 대표 의견은 아닙니다. 지금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여야를 막론하고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두 분의 의견이 뭐 각 당 대표 이런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보셨죠? 이준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직군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좀 입체적으로 나눠야 하지 않겠느냐. 그냥 소득으로 뚝 잘라서 얼마 이건 안 된다라는 입장이시고 반면에 김민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나누게 되면 이게 시간도 한참 걸리고 실질적으로 보전해주기 위해선 소득 분위로 나눠서 7분위, 6분위 이런 식으로 넓혀야 한다라는 말씀. 자, 여러분 의견 주십시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당 김민석 전 의원,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